네, 안녕하세요. 8월 첫째 주 하이빔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타임즈의 오아름인데요. 저희가 한동안 이제 하이빔 뉴스를 잠깐 이제 쉬면서 새롭게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둘이 나와서 뭐 이렇게 문답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한 기자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첫 주자를 맡았고요.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이제 PM이라고 하죠. 퍼스널 모빌리티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전동 킥보드 시장은 국내에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굉장히 새로운 탈 것이고 새로운 문화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잡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용 연령을 뭐 좀 더 낮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요. 혹은 뭐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이런 안전을 좀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혹은 보행자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인도 사용이나 뭐 보도 사용은 금지해야 한다, 혹은 뭐 안전과 관련해서 뭐 헬멧은 당연히 이제 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실제로 뭐 사용 연령이나 뭐 사용 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볼 것은 보행자들과의 좀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이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이 무단 방치와 관련된 얘기들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니까 거의 7월 이후로는 거의 매일 뭐 주에 한 서너 번씩은 관련 민원이 실제로 올라오고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이에 일일이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이 무단 방치된 킥보드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손댈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고 합니다. 네,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국내 법에서 이제 원동기 장치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원동기 장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동 가능한 자동차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밖에 권한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어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할 방안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이달에 이제 국내 16곳의 PM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 업체들이 MOU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규정하려는 사안이 바로 이용자들의 의무를 강화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문제로 지적된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킥보드를 반납할 때 이제 아무 데나 세워두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뭐 도로 위에, 차도 위에 그냥 뭐 널브려 둔다던가 아니면 남의 집 문 앞에 그냥 두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반납하실 때 제대로 적치를 했는지 사진을 꼭 찍어서 인증샷을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증샷을 통해서 뭐 정말 제대로 된 곳에 적치를 하고 또 뭐 충전까지 해 놓으셨다라고 하면 인센티브를 드리고, 또 무단 방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의무 규제가 계속해서 생기게 되면은 이용자들에게 한 과정이 더 추가되는 뭐 그런 의식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된다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MOU에는 최근에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 자차 보험에서 보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에도 킥보드를 추가하는 방향까지 포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역시 조례를 통해서 이제 킥보드도 주정차 단속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11월쯤 공포를 해서 내년 1월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 조례를 보면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이런 견인료를 집행하는데 전동 킥보드는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라든지 승합차, 또 이륜차 정도의 경우에는 이제 견인비가 얼마다, 그리고 이제 보관하는 비용까지 뭐 30분당 얼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전동 킥보드는 그동안 없었는데, 주정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 관련 비용이 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게 원동기 장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륜차보다는 조금 저렴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요. 근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정차가 불가능한 지역이 도로교통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데, 킥보드는 사실상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킥보드의 경우에는 뭐
이용자들이 다니는 보도 위에 세울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또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인도에도 세워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킥보드의 경우에는 보도 위 어느 곳에 이제 세울 것인가 그런 방향성부터 아마 다시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도 위에 어디에 세우면 되고 또 혹은 어디에 세우면 안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새로 법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려두고 가신다거나 이런 건 이제 주정차 딱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인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처럼 견인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고 가져오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새롭게 생긴 편리한 이동 수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이용자들의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각자가 좀 매너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에게 실제로 PM 업체들에게 얘기를 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빨리 커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한국인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문화가 많기 때문에 이런 킥보드를 선호하는 수요층이 굉장히 넓다고 하고요. 그런 반면 이제 남의 물건을 탐하거나 가져가려는 그런 소유욕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을 굉장히 커갈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용하실 때만 빨리빨리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반납하실 때도 빨리빨리 하되 좀 좋은 장소에 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편리한 서비스를 오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8월 안에 이제 관련 MOU가 맺어진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8월 첫째 주 하이빔 뉴스는 오아름 기자의 PM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것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기자가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